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 클럽입니다. 글로벌 제약사가 관심 가진 나이백 플랫폼 기술로 10만원까지 갈 수 있을까요? 자, 이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근 기준으로 회사은행부터 보겠습니다. 1년 전에 단기순이가은제 주가를 비교한 트레일링 PR과 1년 뒤에 단기순이가은제 주가를 비교한 포워드 CBM PR은 수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적자 상태가 계속 될 거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죠. 기관들이 배당 수익률도 없고요. 외국인 보유 비중은 생각보다 많지가 않습니다. 1.42% 있고요. 주주 현황에서는 정종평 대표 외 6인이 21.73% 갖고 있기 때문에 지분 구조는 뭐 안정적이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운영사별 보유 현황 올해 3월달 기준으로 보면 우리 자산 운영이 물량들이 한 뭐 10만 주 가까이 있죠. 이 회사는 이제 펩타이드 기반의 플랫폼 사업을 합니다. 펩타이드 의약품을 이제 주로 하는데요. 매출의 대부분은 뭐 이 골이식제 관련되는 부분이라든지 치아 미백제 이런 걸 캐시카우를 해가지고 신약 개발의 플랫폼과 파이프라인을 이제 구성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숫자상으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기술 특례로 들어왔는데요. 이제 기술성으로 이제 상장이 되게 되면 영업이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적자로 뭐 관리 종목이라든지 상패 이 조건 없습니다만 5년이 이제 넘어가게 되면 매출액 규정은 적용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30억이 넘어가는가 이런 거 잘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동사는 이제 이런 부분은 문제가 없고 올해 1분기에도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64.9% 증가했고요.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계속 적자 상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무상태표에서는 이제 최근에 이제 대부분의 기업들이 유동성이 좀 존재하는 동안에 뭐 전환사채라든지 유증이나 이런 걸 많이 발행을 하는데요. 나이백도 이제 이런 어떤 자본금, 납입자본금이 변화하면서 이제 자본 조달을 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유동금융자산이 3월달 기준으로 38억, 현금 자산이 한 224억이니까 충분히 유동성 부분들도 있고요. 이익잉여 결손성 상태가 계속 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현금 흐름표 보시게 되면 영업활동으로 현금 흐름은 안 들어오고 투자활동 관련되는 부분들은 계속 이제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재무적인 어떤 조달 이러면서 유동 비율이라든지 유보율 같은 경우 이렇게 있고요. 부채 비율도 한 70%. 그래서 뭐 재무적인 어떤 문제점은 없습니다. 수익성 관련되는 부분은 ROE가 계속 이제 적자 상태이죠.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조만간 극복이 좀 되어지면 그때쯤 되면 이제 주가는 이제 이미 다 올라가 있겠죠. 그러니까 나이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상한 전환사채 오버행 이슈가 보시게 되면 여기 한 24만 주, 여기 24만 주, 요 물량들이 올해 12월 달 자, 이 전환사채 관련되는 부분은 6회차, 7회차 관련되는 부분들이 물량들이 있습니다. 체크하시고요. 최대주주 관련돼서 정종평 이제 여기가 이제 한 17% 정도 가지고 있지요. 자, 이 나이백의 어떤 그 사명에 보면 본래 이제 200이라고 하는 게 서울대 이제 치과대학에 있는 지능형 생체 계면공학 연구센터인데 여기에다가 이제 나노라는 걸 붙여가 나이백이라고 한답니다. 이 회사는 이제 펩타이드 기반의 어떤 플랫폼과 파이프라인을 좀 구축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이 정종평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46년생이니까 상당히 뭐 한 58세, 60세 가까이 되어가지고 이 설립을 했기 때문에 아주 대단한 어떤 열정이 계시다 이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평생 연구하고 싶다. 그래서 연구를 주로 하고 이제 기술 이전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좀 하는 어떤 방향성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펩타이드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바이오 소재 관련되는 특히 이제 뭐 고리식재 관련되는 부분 요게 이제 보통 이제 임플란트 회사 쪽이 이제 들어간다 봐야 되겠죠. 그래서 뭐 글로벌 임플란트 기업인 스위스의 스트라움이라든지 노벨 바이오 케어 이런 쪽하고도 일찍 이제 거래를 터서 지금 하고 있죠.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작년 올해 좀 핫한 어떤 분위기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플랫폼 기술이 한 두 가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펩타이드를 발굴하는 펩스커버리가 있습니다.
이 펩타이드는 보통 우리 이제 단백질의 구성이 아미노산이 이제 뭉쳐져 가지고 이제 그게 이제 기능적인 어떤 형태를 띠는 게 펩타이드고, 요게 좀 더 뭉치면 폴리펩타이드 뭐 이런 개념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단백질이라 보시면 되는데, 이 단백질 형태를 이제 질환에 맞는 바이오마커를 선택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일단 단백질이라는 게 이제 몸의 어떤 신호 전달이라든지 그 어떤 조절의 어떤 능력을 가진다라고, 기능적으로 가진다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기능적인 어떤 구성 부분이 펩타이드니까 이 바이오마커에 이제 선택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치료 가능성이 있는 펩타이드 약물을 발굴하는 기술인데, 한 420종의 어떤 치료용 펩타이드를 확보했습니다. 이걸 탑스커블이라고 하는 약물제 전달 플랫폼하고 결합시켜 가지고 이 자체로도 이제 소재로 하기도 하고, 요걸 이제 붙여버리게 되면 파이프라인이 되는 이런 어떤 그 시너지 효과의 어떤 플랫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플랫폼 기술의 탑스커블이라고 하는 게, 보통 이제 이 약물 전달 이런 플랫폼을 가진 회사들이 이제 뭐 상장사들이 이렇게 많이 없죠.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좀 그 대응할 수 있는 회사가 셀리버리가 대표적인 회사죠. 셀리버리는 이제 시총이 엄청 올라갔다가 최근에는 뭐 거의 한 60% 이상 이제 빠지면서 그래도 시총이 제법 높거든요. 근데 나이백은 여기에 비하면 시총이 한 3천억대 정도 수준이니까 저평가 영역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좀 차이가 나는 것은 이 타켓의 어떤 선택성이 높은 어떤 구조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CPP라고 하죠. 이제 세포막을 투과해서 이제 들어가는 어떤 형태를 본다고 하면, 이 선택성이 왜 중요하냐면, 다 통과해버리게 되면 우리가 표적으로 하게 되는 치료를 하는 어떤 부분에 딱 도달해서는 멈춰서 그 작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펩스커블이는 크게 보면 세 가지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세포 투과 기능을 가지는 펩타이드, 요거 이제 CPP라고 합니다. 근데 다른 거 좀 차이점이 있는 게, 여기에 암이라고 하면 이제 암줄기 세포 표적 도메인 요게 있거든요. 요게 이제 일종의 내비게이션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게 있어가지고 원하는 부분에 가서 이제 들어가야 되겠죠. 들어가서 이제 뭐 뭔가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암세포가 아닌 정상 어떤 세포에는 표적이 아닌 물질에서는 작용을 하지 않아야 되는 어떤 선택적인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 그래서 암줄기 세포의 어떤 표적 도메인을 달고 이제 암세포로 와서, 그러면 이제 세포 투과 기능 펩타이드 요게 이제 역할을 합니다. 이게 보통 이제 세포막은 이제 이중 지질 구조로 돼 있죠. 뭐 소수성, 친수성. 그렇게 해서 이제 들어가야 되잖아요. 예, 들어갈 때 이제 달고 들어온 여기 항체라든지 뭐 단백질 이런 것들을 이제 안쪽으로 이제 집어넣어서 선택적으로 이제 치료 효과를 내는 게 이 탑스커버리 어떤 기본적인 어떤 기능이라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지금 파이프라인으로 진행하고 있는 게 골다공증 관련되는 부분과 뭐 관절염, 내시 그 다음에 염증성 잠질환이라든지 항암 관련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가장 이제 파이프라인도 뭐 중요합니다만 이 약물 전달 시스템 자체에 대한 어떤 관심들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공동 연구로 글로벌 빅파마 5곳하고 지금 공동연구도 진행하고 최적화 이제 효능 시험 단계인데, 대부분 보시면 지금 전임상 단계죠. 그러니까 골다공증 관련되는 부분만 지금 이제 서울 아산병원에서 이제 임상 진입 관련되는 부분 요게 있고, 대부분 이제 전임상이니까 R&D 관련되는 어떤 포텐셜은 있습니다만 이제 R&D 가치를 평가할 때는 전임상이니까 아직 좀 낮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가치가 좋아지려면 이제 임상의 어떤 진입도가 높아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플랫폼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그 연구를 했을 때 그 인정을 받는다라고 하면 향후에 어떤 가치의 어떤 정단은 충분히 포텐셜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탑스커블이 관련되는 부분에서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요게 이제 막의 이중 지질 구조인데 요걸 들어가느냐, 그리고 이제 선택적으로 이제 딱 들어갈 수 있느냐, 요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고분자 물질 같은 경우는 단백질이라든 항체라든 이런 것들이 이제 세포막으로 못 들어가죠. 그래서 끌고 들어가는 어떤 기술에 대한 니드가
기존의 이런 이제 그 항체라든지 단백질 치료제를 가지고 있는 글로벌 빅파 입장에서 굉장히 니즈가 올라가는 어떤 상황이 있죠. 그래서 좀 좋은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을 많이 찾는데 이 나이백이 이런 어떤 뭐 학회 에서 어떤 발표라든지 이걸 통해 가지고 지금 굉장히 좀 핫한 어떤 상황이 작년부터 지금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뭐 동물 실험을 통해서 이 종양성장 억제 결과라든지 항암 치료제 관련되는 병용요법이라든지 현재 뭐 전임상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R&D 성과를 어떤 기대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 여전히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선택적 관련되는 부분을 보시게 되면 다 통과돼 버리면 타켓이 아닌데도 이제 보통 이제 CPP가 이렇게 있는 거죠. 이제 penetrating 이제 펩타이드 같은 경우는 아예 통과를 못 하니까 이제 안 나타나는데 보통은 이제 다 통과해 버리는 거죠. 암세포도 통과해 버리고 뭐. 근데 이 NIPPP 이제 나이백의 어떤 세포 투과 펩타이드 같은 경우에는 딱 원하는 쪽에만 이제 들어가서 한다. 이런 어떤 부분들이 굉장히 지금 좀 러브콜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뇌질환 관련되는 부분에서 브레인제 딜리버리 관련되는 부분에서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어떤 관점이 있죠. 그래서 뭐 보시게 되면 올해에 이제 바이오 USA에서도 표적항암제 연구 결과, 물론 이제 뭐 전임상 관련되는 부분인데 여기서 좀 핫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거냐면 이 클라스 관련되는 부분이죠. 요 클라스에는 이제 돌연변이 관련되는 부분인데 암종에서 보통 췌장암 같은 경우가 요 클라스 관련되는 그 단백질 관련되는 부분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예후가 굉장히 좀 안 좋다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요 타켓으로 해가지고 나온 항암 치료제는 지금 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요 타켓 자체를 글로벌 제약사들이 많이 하거든요. 지금 뭐 릴리라든지 존슨앤존슨이라든지 미라티 하는데 일상 정도의 초기 단계입니다. 그래서 클라스에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암젠도 뭐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나이백의 개발 현황이 글로벌 빅파마 비교해가 대등한 수준이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대부분 이걸 지금 이용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타켓을 잡아 들어가려고 하는 부분들이 대부분 이제 NIPP, TPP 관련되는 부분을 이용해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플랫폼도 관심이 많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파이프라인에도 관심이 좀 많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어떤 표적 항암제 뿐만 아니라 mRNA, 그 다음에 RNA 관련되는 부분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 외에 이제 mRNA 관련되는 부분이 최근에 뭐 셀트레인도 mRNA 관련 플랫폼 관련되는 부분 투자를 하고 하는데, 이 RNA 관련되는 치료제가 차세대의 이제 치료제거든요. 사실 이걸 하는 회사들도 많지를 않고, 뭐 아시아권에는 국내에 좀 많죠. 뭐 올릭스라든지 올리패스라든지 앞타바이오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에도 그런데 향후에 어떤 이제 세포 치료제의 다음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이제 예전에 어떤 치료제들 같은 경우에는 그 발병을 했을 때 이제 때려주는 어떤 치료제라고 하면, RNA 치료제들은 문제가 되는 것들을 중간 단계에서 이제 커버하기 때문에 그 병변이 나타나지 않게끔 그냥 애초부터 끊어주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기전 자체는 좋은데 왜 이렇게 발전을 좀 아주 좀 더디게 하는 어떤 근원적인 원인이 이 자체가 굉장히 좀 불안전합니다. 불안전하기 때문에 이 RNA 치료제 자체를 세포 내 쪽으로 이제 집어넣는 과정이라든지, 이게 불안전하니까 최근에 이제 mRNA를 이용해가지고 백신 같은 경우에 냉동 보관하는 이유 자체가 불안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뭐 캡을 씌운다든지, 뭐 이런 어떤 형태를 하잖아요. 근데 나이백의 어떤 플랫폼을 이용을 한다고 하면, 이 mRNA 백신을 냉동 보관이라 이런 할 필요 없이 냉장 보관을 할 수 있고, 백신 알레르기 이런 반응도 없다고 합니다. 없앨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존의 mRNA 관련되는 부분은 이런 어떤 보내주는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제 지질 나노 입자인가요? 그 LNP 기술을 많이 쓰는데 여기가
PEG 폴리에틸렌 글리콜 관련되는 부분을 쓰기 때문에 요게 이제 전신 알레르기 증상이 있다고 하는데, 뭐 요걸 이제 뭐 나이백 같은 거 쓰지 않으니까 상당히 좀 개선되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mRNA 관련되는 부분이라든지 RNA 관련되는 부분들을 개발하려고 하는 빅파마,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이 안 됐기 때문에 예전에는 국소적인 어떤 형태의 그 치료 물질만 했는데, 요게 이제 암이라든지 자가 면역 질환이라든지 전신 질환으로 이제 상용화 어떤 단계가 된다면 이런 어떤 전달체 관련된 니드가 굉장히 이제 올라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나이백의 플랫폼이 계속 이제 전가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계속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현재까지 이제 뭐 비밀 유지라든지, 그러니까 기술 이전 전에 이제 보통 이제 비밀 유지하고 그 다음 단계가 이제 MTA 이제 물질 이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시트 같은 걸 쓰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기술 이전 단계로 가는데, 이런 부분들이 올해 이제 2021년도 하반기에는 좀 나올 가능성이 있고, 향후에도 이제 계속 이제 mRNA 관련된, RNA 관련되는 어떤 부분들이 지금 활성화되고 있다. 그렇다라고 하면 거기에 관계되는 어떤 기술적인 향상을 볼 수 있고, 그간에 어려웠던 부분들을 개선해 줄 수 있는 플랫폼이나 이걸 개발하는 사들은 시장에서는, 바이오주에서는 중장기적으로도 조금 이제 핫할 어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이런 상황이다. 그러면 이제 차트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나이백이 이제, 예전에는 사실은 이제 이런 플랫폼이라기보다는 그냥 뭐 골리식재, 플랫폼이 있긴 있는데 시장에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다가, 이때 이제 작년 2020년도에 이제 이전에 어떤 고점이 2만 원을 뚫고 한번 시세를 내줬다가 이제 올해 좀 조정받았다가 다시 한번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뭐 학회 모멘텀이라든지 mRNA 관련되는 백신이라든지 이런 어떤 치료제 관련된 니드가 올라갔다가 다시 최근에 이제 뭐 고점 대비해서는 또 이제 한 30% 가까이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단기적인 어떤 그 이슈로 올라갔다기보다는 향후에 어떤 포텐셜이 있는 상태니까, 이 회사의 어떤 중심 라인을 좀 뭐 알려드리면 4만원대 가격이라고 보셔야 돼요. 이 4만원대 가격이 이제 굉장히 뭐 단기적으로는 이제 중요한 라인들에 있는 가격이고, 이제 그 다음 라인이 뭐 한 3만원대,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는 훨씬 밑에입니다. 한 15,000원 가격인데.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4만원대 라인에서 지금 살짝 좀 깨져 있는 상태입니다만, 차트상으로 보게 되면 뭐 이제 요 가격들,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연말에 어떤 고점들, 이번에 이제 좀 고점을 높여놨다가 이제 윗꼬리를 맞았습니다만, 자, 저 부분이 이제 다시 돌아오지 못할 어떤 가격이라기보다는 좀 가격 조정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재도전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많아 보인다. 이 회사의 펀더멘탈을 본다면요. 그래서 기존의 캐시카우 형태인 뭐 고리식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되는데, 원체 이제 뭐 개발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나가서 지금 적자 상태인데, 자, 기술 이전을 하반기 뭐 늦어도 한 내년 정도에는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아 있는 어떤 상태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반영한다라고 하면, 저는 뭐 장기적으로는 지금 시총만 본다고 하면 지금 가격에서도 뭐 더블 정도도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보통 이제 라이센스 규모 자체를 본다고 하면, 그리고 RNA 어떤 시장 자체가 계속 앞으로 성장할 거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되는 원료 회사라든지 플랫폼 회사가 거의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나이백을 한번 장기적으로도 주목을 하시면서 한번 보실 만한 어떤 회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참조하시면서 투자 대응 한번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